반갑습니다. 주식플러스 심프로 전문가입니다. 금일 양시장은 보합권에서의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에 강한 상승과 조정을 거치고 이 미증시 역시 조정세를 한 차례 나타내면서 이렇다 할 방향성 없이 좀 흘러가는 그런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 넘게 나오면서 이 위드 코로나 시행을 위한 제한 조치 해제를 앞두고 우려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상대로 위드 코로나를 감행한다면야 이후에 확진자 증가 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다시 판단을 해보면 되겠지만, 일단 이 때문에 이 위드 코로나에 대한 시행 자체가 어그러지거나 한다라면은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역을 정해서 한다든지 부분적으로라도 일단 시행을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 가지로 좀 봐야 할 변수들이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캠트로스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캠트로스에 대한 정보, 시장 상황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궁금하고 지속적으로 관련된 내용들, 정보들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테슬라에 이어서 벤츠와 현대차 등이 다른 제조업체들도 LFP라고 하죠.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데 이거를 탑재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관련주들이 꿈틀댔습니다. 이에 기존 2차전지 섹터들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었고, 캠트로스 역시 최근 이 조정세를 면치 못하면서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일단 이 기존의 배터리들과 LFP 배터리의 차이를 좀 보자면은, 기존의 3원계 배터리는 양극재로 이 니켈, 코발트, 망간을 사용을 하는데 이 코발트의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LFP 배터리는 이 산화철을 이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낮고 무게가 무겁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안정성이 높고 충전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죠. 무엇보다 가격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현재 원자재 가격의 파동이 좀 나타나는 지금 제조업체들이 하나둘 이 LFP 배터리를 채택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LFP 배터리가 기존 배터리에 갖는 차별성은 좀 쉽게 보면은 저렴한 가격과 안정성,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좀 부족한 성능,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FP 배터리가 기존 배터리에 비해서 좀 갖는 차별성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일단 가격이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그리고 안정성은 훨씬 더 뛰어나고, 안정성은 훨씬 더 뛰어나고, 여기에 성능은 조금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가격이라는 부분을 보면은 코발트 대신 철을 사용을 하면서 20-30% 정도 좀 저렴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 안정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이게 이론상의 문제인데다가 지금까지 이 LFP 배터리를 주력으로 제조를 해왔던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뉴스를 통제하면서 마치 좀 화재의 위험성이 낮다라는 식의 좀 소위 말하는 언론 플레이, 이미지를 좀 구축했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실제로는 이미 수십 건의 2차전지 관련 화재가 발생을 했고 대부분 충전 시 발생한 화재가 좀 많았다, 이런 이야기도 좀 돌고 있죠. 때문에 이 안정성이라는 면에서는 사실 어느 게 더 낫다, 이렇게 좀 단정 지을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봅니다. 성능이라는 부분은 LFP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무겁고 에너지 밀도도 낮기 때문에 이게 완충 시 주행거리가 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일단 한 400km 정도만 되더라도 이게 주행 자체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는 건 맞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처음에 전기차 이야기가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뒤이어서 나왔던 것이 바로 이 전기차 충전소, 즉 이 충전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좀 강조가 됐었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몇 년까지 전국에 몇 개의 충전소를 짓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연기관 차량으로 이해를 한번 해보자면은 주유를 한번 했을 때 500km를 갈 수 있는 차가 있고 한 2000km 정도 갈 수 있는 차가 있다라고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주유량도 당연히 좀 똑같이 비례를 하고요. 한번 주유를 했을 때 2000km나 갈 수 있는 차량이라면은 그만큼 이 주유하는 주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2000km를 주행하는 차량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 이유가 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면은 뭐 500km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긴 거리고 우리나라에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주유소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뭐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같은 이 국토가 굉장히 넓은 국가에서는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충전 인프라를 열심히 구축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주유소 수준으로 늘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고, 이는 전기차 수요가 좀 작용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도 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은 것은 맞지만 성능, 기술력이라든지 뭐 충전 인프라가 당장 이 성능보다 가격에만 초점을 맞춰야 할, 몰두해야 할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때문에 이 주행거리, 즉 이 성능이라는 부분은 충전 인프라가 얼마만큼 뒤따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조업체들이 이 LFP 배터리를 채택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가격이 저렴하니까 인데요.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업체인 비아디가 다음 달 1일부터 이 배터리 제품 가격을 대폭 인상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죠. 비아디는 LFP 배터리를 주력으로 제조를 하면서 테슬라와의 납품 관련 이슈도 있었습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시는 이 비아디가 배터리 판매 가격을 최소 20% 인상을 할 것이다, 이거를 고객사에 통보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능이 좀 부족하더라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채택을 했는데 이 가격을 올린다. 20% 정도의 인상이라면은 기존 배터리들과의 가격 차이도 크게 없게 됩니다. 물론 이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이기 때문에 기존 배터리들의 가격 변동도 좀 함께 볼 필요는 있겠지만, 당장 이 LFP 배터리를 채택하는 업체들이 추후 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리튬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중국은 전력난으로 이 공장 가동도 좀 제한을 받으면서 생산량이 좀 급감을 했었고, 예상된 수순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테슬라라든지 벤츠, 현대 이런 기업들이 이 가격 인상을 예측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긴 하지만 예측은 예측일 뿐 상황이 좀 나오는 걸 지켜보면서 다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어찌되었건 현재 이 국내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의 조정이 나타나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 제조업체들이 LFP 배터리를 좀 채택을 하면서 기존의 이 배터리 제조 시스템을 주력으로 했었던 국내 업체들은 당연히 좀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미 이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은 기존의 배터리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걸로 바꾼다고 하니까 이미 구축해 놓은 것들은 소위 말하는 좀 나가리가 되는 그런 좀 인식이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이 리튬 배터리의 가격 인상이 어떤 변수로 좀 작용을 하는지는 좀 이후에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최근까지의 이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조정은 좀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캠트로스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캠트로스라는 기업은 배터리 화재를 방지하는 첨가제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게 양극재 배터리를 쓰건 LFP 배터리를 쓰건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번 배터리 교체 이슈로 인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 배터리 생산에 초점을 맞췄었던 이 국내 업체들의 좀 부진이 전망되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최근 이렇게 조정세를 나타냈다라고 봅니다. 금일 이제 관련주로서 LFP 배터리 관련주로서 뭐 코인테크라든지 뭐 아모그린텍 그리고 뭐 파워넷 이 종목들이 관련주로서의 좀 움직임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말씀드린 이유들로 인해서 여전히 좀 변수가 많은 LFP 배터리 관련주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번 LFP 배터리 관련해서 가격이 인상이 된다든지 뭐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있고, 전기차 수요만큼의 이 충전 인프라 구축이 가능할 것인지의 여부, 여전히 무언가를 확신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업황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뀌면서 조정을 받은 만큼 지금의 이슈로 인한 테마성 변동 이후에 다시금 좀 안정화를 찾아가는 그 시점에서는 캠트로스가 고점 대비 좀 낮아진 가격으로 인해서 수급이 다시금 재차 유입되면서 다시금 상방으로 자리를 돌리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금의 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겠지만요. 늘 강조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것을 하면서 시장이라는 전체적인 요소부터 개별적인 종목의 흐름까지 여러 상황과 경우의 수를 내가 미리 대비하고 인지해둔 상태에서 이후에 각각 맞아떨어지는 부분, 내가 준비한 대로의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부가적인 부분들 말고 그냥 내가 매수한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관련주다, 요 정도 외에는 사실 다른 요소들은 전부 다 매매 배제를 한 상태로 판단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수들, 부가적인 요인들이 내 종목에 좀 영향을 끼칠 때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미리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적절한 대응을 놓치는 경우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매수할 때는 분명히 단타로 진입을 하는데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뭐가 있을까 하면서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소에는 객관적이고 냉철하다 자부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는 한없이 관대한 경우가 많죠. 당연히 결과는 좋을 수가 없을 겁니다. 수익이 날 때도 마찬가지고 손실이 날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어느 정도 미리 계획한 대로의 움직임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의 가격을 이탈하면 손절한다든지, 어느 정도 상승 구간에서 이런 흐름을 보인다면은 청산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계획적인 매매가 필요합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승이나 하락, 이런 변동들이 나왔을 때 즉흥적으로 매도를 하지는 않으시나요? 수익이 나면은 그저 좋은 거고, 손실이 나면은 그저 아쉽고, 거기서 끝난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의 발전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종목을 이제 굉장히 신중하게 선정을 해서 매수를 하는 것처럼, 매 순간 이런 변동 하나하나마다 내가 홀딩이냐 아니면은 이 과정들 속에서의 선택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마무리인 최종적인 청산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식이죠. 당연히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해내야 하는 것들이죠. 저희 주식대가 회원분들은 이렇게 수익들을 챙겨가고 계십니다. 저희가 단기성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 신호를 드릴 때 목표가, 손절가를 함께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장중에 대응이 어렵거나 아니면 주식을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자분들도 원활하게 대응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챙겨가는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익들을 챙겨가고 계십니다. 현재 저희 주식 플러스가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 기간적인 부분에서 좀 여유를 드리면서 좀 천천히 적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4개월에 50만원으로 월 12만 5천원 꼴, 9개월에 90만원으로 월 10만원 꼴. 월 10만원 정도면 사실 그냥 단타 한 종목만 수익이 나도 충당이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010-775-2362 이 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직접 연락드려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저희에게 좀 궁금한 점들, 이런 것들 좀 편하게 말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10월 마무리가 좀 되면서 이제 11월, 12월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정말 막연하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 대로 즉흥적인 대응을 하지 마시고 정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면서 하나하나 내가 예상한 대로, 전망한 대로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수익적인 부분들을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캠트룩스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이럴 때일수록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체크와 판단, 그리고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또 좋은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